근데 박원석 의원님, 네. 야당에서는 저 90도 인사를 굴복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좀 내밀하게 들어가 보면 어제 그 서천에서의 두 사람의 만남, 조우가 조금 더 절실한 쪽은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 쪽 아니었냐.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시간대, 방문 일정 조율로 보면 그게 조금 더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어쨌든 비서실장이 찾아와서 당 대표격인 비대위원장한테 사퇴를 종용했다. 굉장히 좋지 않은 뉴스가 된 겁니다. 특히 이제 윤 대통령도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과거에 국정농단 사건 특검팀에서 수사를 했는데 그 당시에 그 직권남용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저렇게 된 하나의 혐의였거든요. 예. 근데 그게 이제 알려짐으로 인해서 대통령실은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었고 또 어떤 법적인 이슈가 아니더라도 총선 앞두고 대통령실과 여당이 충돌해서 자중질환이 일어났다. 이 수습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하든지 빨리 이거를 봉합하거나 수습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 방문 시간까지 조정하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현장에서 조우하는 모습을 만든 것 같고요. 그리고 열차 동행도 아마 즉흥적으로 결정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조금은 더 길게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시간을 가지면서 당과 대통령실 사이에 커뮤니케이션에 약간의 착오는 있지만 본질적인 어떤 이견이 있는 건 아니다. 이런 모습을 연출하려고 했는데 근데 정작 중요한 문제, 결국 김건희 여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이에 대해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종전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요. 변한 게 없다. 그 인식에. 그리고 지금 김경률 비대위원의 거취를 둘러싸고 그러게요. 양측이 해법을 찾느냐 마느냐 이 논란이 이제 설왕설래가 있는데 김경률 비대위원 스스로도 사퇴할 생각이 없다. 입장에도 변함이 없다. 그 얘기는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여전히 신임을 거두지 않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질적인 갈등 해결은 지금 아직 안 되고 있고 이게 다시 어쨌든 재현될 소지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 현장에서 기다리겠다고 했는데 아까 뭐 한동훈 위원장이 그 대학교에서 백브리핑 때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저희 자막에도 소개가 될 텐데 이 두 사람의 만남 시간 조율에 대해서 뭐 특별히 계획한 건 아니었다. 한동훈 위원장 얘기는 특별히 계획하진 않고 이 일정 조율하다 보다 만났다라는 새로운 얘기를 좀 해서 사실 방문 일정 조율하고 현장 방문을 결정할 보면 저희 채널A 단독 보도 내용으로도 좀 비춰봤을 때 윤 대통령 참모, 그러니까 비서실장 포함해서 윤 대통령 참모들이 지속적으로 대통령을 설득해서 이 두 사람의 만남을 이끌어낸 것 같다. 뭐 이런저런 평가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한 언론은 봉합열차라는 표현도 쓰더라고요. 정면 충돌 이틀 만에. 민생 얘기를 좀 길게 나눴다는 평가가 있는데 그 김수민 평론가 생각도 좀 궁금해요. 왜냐하면 이 다음 화면을 볼까요? 그 실제로 봉합. 이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권에서는 두 사람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게 장기전으로 가면 분열은 공멸이다.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은 여권의 총선을 앞둔 마지막 총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이렇게 갈등의 급한 불은 끌 수 있는 배경 아니냐, 어떻게 좀 판단하시겠어요? 네, 일단 뭐 앞으로 갈등의 소재가 없어진 건 아니지만 갈등은 일단 이제 크게 벌어지지는 않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의 갈등은 지난번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과 당시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간의 분열하고도 또 달라요. 그때는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당 내에서 궁지에 몰려 있었고 지지층 내의 여론을 봤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 쪽으로 많이 흐름이 쏠려 있었습니다. 게다가 대선 후보였기 때문에 당 대표가 이탈을 한다 할지라도 대선 후보 중심으로 일단 대선을 치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많이 다른 점이 한동훈 위원장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갖는 인기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더더욱 불리한 그런 처지에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한동훈 위원장이 사퇴라도 하게 되고 하면 거의 뭐 국민의힘 총선 가도는 끝나다시피 하는 거죠. 그리고 저는 정말 궁금한 것이 있었는데 아마 이게 여론조사로 실시가 안 될 것 같긴 합니다만 만약에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이 갈등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윤석열 대통령인가 한동훈 위원장인가? 라고 질문한다면 이 두 사람이 여권 내에서 갖고 있는 인기의 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면으로 다 드러나게 됩니다. 이거 한번 뚜껑 열려버리면 감당이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런 사태까지 가기 전에 일단은 미봉이라도 빨리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김수민 평론가 말에 덧붙여보면 당 내에서도 뭔가 이런 친윤 세력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좀 미미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반영돼서 두 사람의 봉합도 빨리 이루어졌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네, 당내 세력에서도 한동훈 위원장 나름대로 버텨볼 수 있는 기반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일각에서는 수도권은 한동훈, 영남은 윤석열 이렇게
도식적으로 분류하던 언론도 있는데 저는 그렇지도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게 영남권 여론이라는 게 의원들이 다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저변에 어떤 전통적 지지층의 향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영남의 전통적 지지층들도 윤석열 대통령한테 실망했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동훈 위원장은 사람도 똑똑해 보이고 기대가 좀 든다. 이런 여론이 있는 거거든요. 예. 이 정면 대결 해버리면 사상 초유로 현재 권력이 미래 권력한테 패배하는 시나리오까지도 충분히 상정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더더욱이나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불리한 싸움인 것이고 아까 전에 이제 폴더 인사에 대한 얘기도 나왔는데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뭐 굴복했다기보다는 오히려 윤 대통령이 밀려난 부분이 더 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배려로 고개라도 그렇게 많이 숙여준 게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오늘 한동훈 위원장도 여러 얘기를 했어요. 지금 자막에 보시면 정치쇼 아니냐는 비판에 그러면 대통령과 따로 가는 게 맞냐라고 했고 이 두 사람의 만남이 한동훈 위원장의 얘기는 특별히 계획된 게 아니다라는 얘기까지 오늘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말씀 제가 쭉 드린 것처럼 야당에서는 이 두 사람의 만남을 두고 재난 현장을 배경으로 정치쇼를 벌인 거 아니냐. 역사에 남을 사건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그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대통령에 대해서 깊은 존중과 신뢰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그게 변함이 전혀 없습니다. 대통령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민생을 챙기고 국민과 이 나라를 잘 되게 하겠다는 생각이 갖고 그거 하나로 여기까지 온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말씀을 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뭐 지금보다 더 최선을 다해서 4월 10일에 국민의 선택을 받고 이 나라와 우리 국민들을 더 잘 살게 하는 길을 가고 싶습니다. 어제 서천시장의 그 장면은 참으로 인상적이었습니다. 절규하는 피해 국민들 앞에서 그걸 배경으로 일종의 정치 쇼를 한 점에 대해서는 아무리 변명해도 변명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들은 법 앞에는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는 헌법의 원칙이 지켜지길 바라는 것입니다. 국민의 눈높이는 특검을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사를 회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위가 높고 권력이 있다고 질 책임을 면제받는 것이 국민의 눈높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동훈 위원장 얘기는 이재명 대표가 정치쇼라고 비판하니까 그러면 대통령과 따로 가는 게 맞냐라고 하면서 이거는 두 사람의 만남을 특별하게 그 전부터 치밀하게 계획한 건 아니다. 특별히 계획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잘라 말했거든요. 근데 최병무 의원님. 네. 국민의힘 얘기는 이건 돼지 눈에 모든 게 최해 보인다. 이걸 정치쇼라고 비판한 거에 대해서 본인 재판이나 성실히 임하라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저희가 이제 전후 맥락, 그다음에 이게 성사되는 과정 뭐 이런 것들이 언론 취재로서 대부분 다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언론이 주목한 부분은 그 서천 화재 현장보다는 예. 사실은 이 그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간의 갈등이 봉합되는 이런 부분에 이제 주로 주목해서 보도를 해서 그런 거지. 사실은 이 그 사건의 본질은 화재 현장에 대통령과 집권당 대표가 같이 간 거예요. 가서 그 실제 그 피해 주민들 위로하고 여러 가지 대책 약속하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천 화재 현장에 두 사람이 모여서 예. 거기서 뭐 지난번에 뭐 김건희 여사 건이 어쩌다는 둥 이런 얘기한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림으로 보면 이건 뭐 화재 현장에 대한 위로, 그다음에 그 주민들 위로 뭐 이런 것이 맞는 거고요. 다만 그게 크게 언론 기사를 통해서 부각되지 않았을 뿐이다. 근데 지금 민주당이 공격하는 부분은 언론 기사만 보고 왜 그 화재 현장에 대한 주민들의 위로 이런 거는 별로 안 보이고 두 사람 봉합만 이렇게 되느냐. 그거는 언론의 주목도가 그쪽으로 갔을 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예. 실제 현장은 그렇지 않았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그 피해 주민들에 대한 위로가 다 끝나고 서울로 오는 길에 그 열차에 동승한 거 아니겠어요? 예. 그거는 현장에서의 여러 가지 장면들은 다 마무리한 다음입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 이제 전주의 그 대변인이 얘기했듯이 지금 이게 그 어떤 본질적인 부분에 관해서 지금 민주당이 지적하는 건 아니다 하는 부분을 이제 저런 식으로 반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이 이렇게 즉각적으로 반발하면서 들었던 예가요. 서정욱 변호사님. 과거에 당시에도 좀 논란거리였던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에 화재 참사 당시 그러면 황교익 씨가 떡볶이 먹방쇼 벌였던 건 뭐냐 이렇게까지 맞받아쳤는데 어떻게 평가를 하시겠어요? 그때 이제 그 2021년
6월 17일인데요. 이천에 물류센터에 그 대형 화재가 난 거죠. 근데 이재명 당시 지사는 이제 그 경남에 방문하고 있었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소방법에 보면 광역단체장이 소방 이제 지휘 감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빨리 이제 그 화재 현장으로 달려가는 게 이게 법이고 상식입니다. 근데 그때 오후부터 저녁까지 떡볶이 먹방, 이게 바로 쇼입니다. 이게 바로 먹방 쇼예요. 이번에가 쇼가 아니고. 그리고 이제 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기 재판도 이제 그 다른 업무는 다 보면서 이게 재판은 건강에 안 좋다고 도중에 퇴장해 버리지 않습니까? 진짜 재판에 휠체어에 누워서 재판받은 회장도 있고요. 뭐 침대에 누워서 많이 있는데 저는 왜 재판은 도중에 퇴장해 버리는지 성실하게 재판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쇼를 계속 하다 보니 모든 게 쇼로 보이는 거예요. 분란, 돈, 목, 이 말이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이고 돼지 눈에 돼지만 보이는 거예요. 본인들이 정치 쇼만 하니까 모든 게 정치 쇼로 보이는 거죠. 어제 현장은 전혀 아니었거든요. 중요한 건 집권 여당 대표와 대통령이 갔던 민생 챙기기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왜 정치 쇼로 저는 비난하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어제 오늘 야당에서는 화재 현장이 아니라 화해 현장이었다. 그래서 부적절하다는 표현을 썼던 것 같은데 김수민 평론가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저는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위원장이 쇼를 해서 문제인 게 아니라 예. 쇼를 잘 못해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화재 현장이었잖아요. 우리가 장례식장에서도 인사도 하고 식사도 하긴 합니다. 근데 예. 인사할 때 악수 안 합니다. 그리고 식사할 때 건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금도라는 게 있는 것이고 화재 현장에서 둘이 만날 수도 있죠. 만나서 그냥 일하는 모습만 보여줘도 되는 일인데 예. 굳이 고개를 그렇게 숙이고 툭 치는 모습을 보이고 이런 필요가 있었는가? 이것은 이제 화재 현장의 심각성이라든지 그 피해자분들의 마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하는 데 있어서 좀 철저하지 못했다 이런 비판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앞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위원장이나 사실 정치 경험이 많이는 없습니다만 예. 이런 이제 보는 눈에 대해서 오히려 잘 의식을 하는 것 이것을 좀 명심을 해야 될 것 같고 오히려 두 사람이 덤덤하게 그냥 있었다면 더 부각됐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쇼를 해서 문제가 아니라 쇼를 잘 못했다라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 이재명 대표 얘기는 국민들 눈높이는 특검 거부, 수사 회피가 아니고 정치쇼 얘기인데 사실은 그 박원석 의원 이런 것 같아요. 이 대표도 사실 어제 서천 특화시장 화재에 야당 대표로서도 직접 찾고 싶었을 마음도 있었을 테지만 지금 몸 상태도 뭐 그리 좋지 않다는 본인 얘기도 있고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재판에 묶여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여러 가지 이 대표로서 생각이 많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대표가 당 대표로서 80일도 안 남은 총선을 지휘해야 되는 상황인데 예. 재판은 멈추지 않거든요. 그러면 일주일에 2번, 3번씩 당 대표가 계속 총선 기간에도 재판을 나가야 되는 상황이 예. 민주당으로서나 이재명 대표로서나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예견하고 당내에 비주류들 같은 경우에 일선후퇴를 얘기했던 건데 뭐 이재명 대표는 전혀 그럴 뜻이 없어 보이고요. 몸 상태가 좀 좋지 않았다 하더라도 어제같이 그런 큰 화재 현장에 국회 제1당의 대표가 안 간 거는 조금 정무적으로 납득이 잘 안 됩니다. 몸 상태가 좋지 않더라도 그리고 가서 할 수 있는 일이 매우 제한적이라 하더라도 예.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당연히 가서 뭔가 이게 그 민생의 현장을 돌보는 모습을 보였어야 되는데 그 점이 좀 아쉽고요. 그게 뭐 대통령이나 여당과의 차별화를 의식한 건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저는 조금 납득이 안 되고 그리고 여야가 뭐 이 정쟁의 수위가 선거 앞두고 계속 격화될 수밖에 없다는 건 그러게요. 이해하는데 저런 큰 화재 앞에서 망연자실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저걸 소재로 공방을 주고받는다는 거는 국민들이 보기에 좀 납득하기 어려운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만남을 정치쇼라고 비판하고 비난하니까 본인 재판에나 잘 임해라라는 여당의 바로 되치기 얘기까지 하나하나 만나봤습니다.